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5일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40대 노동자가 전기에 감전돼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초고압 전류가 흐르는 변전실 내부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이 과정에서 별다른 안전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경기도 여주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10m 높이 전봇대에서 전기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감전돼 목숨을 잃은 겁니다. 최소한의 안전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유족들의 호소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처벌 수위가 한층 강해져 관련 업계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데요. 이 안전 불감증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유진섭 정읍시장을 소환했습니다. 정읍 씨의 인사 비리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섬진강댐 방류로 인한 수해에 대한 배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환경부 등 관련 기관의 배상 책임을 전체 피해액의 48%만 인정하면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전주와 군산, 정읍 등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재생산 지수는 닷새째 1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안군 하섬 인근을 찾은 나들이객 한 명이 고립돼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조개를 캐다 바닷물에 밀려들어 고립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유진섭 정읍시장을 소환했습니다. 부정한 돈을 받았는지 또 돈을 건넨 사람이 있다면 이들에게 실제로 특혜를 제공했는지가 관심인데요. 검찰은 정읍 씨의 인사 비리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진섭 정읍시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첫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말 유 시장의 측근들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유 시장에 대한 대면 조사에 나선 겁니다. 유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신을 도왔던 측근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측근 A씨는 관련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나를 직계수로 한 건 아니에요. 나는 그냥 그 측근이라 해서 내가 뭐 돈을 뭐 매덕을 주었네 어때 나 그런 사실도 없고.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외에도 정읍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고발한 공무직 부정채용 의혹 등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2달 전에도 정읍시장실을 비롯한 총무과와 지역 내 한 면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습니다. 유 시장은 소환 조사를 앞두고 관련 의혹을 묻는 전북방송 취재진에게 앞서서 판단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소명하면 될 일인데요. 제가 때가 되면 시민들한테 공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진 유 시장은 이날 하루 연차 휴가를 냈습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내부 규정상 유 시장의 출석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섬진강댐 방류로 인한 수해에 대한 배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홍수로 피해가 발생한 지 1년 반 만인데요. 하지만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 기관의 배상 책임을 전체 피해액의 48%만 인정하면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남호 기자입니다. 섬진강 상류인 남원시 금지면 금곡교 일대. 지난 2020년 8월 8일 기록적인 폭우와 섬진강댐 방류량 확대로 수위가 급상승하면서 제방 100여 미터가 유실됐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 8개 마을이 물에 잠겼고 1,2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섬진강댐 피해 배상과 관련해 1차 조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홍수 피해가 발생한 지 1년 반 만입니다. 분쟁조정위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홍수에 대한 댐 관리가 미흡했고
하천에 대한 예방 투자 등이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배상 금액은 주민 신청액의 48%만 인정했습니다. 관계기관이 고의나 과실로 관련 법령을 위반해 홍수 피해를 봤다는 내용을 피해 주민들이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48%라고 하는 그 조정안을 발표를 했는데 저희 이 주민의 한 사람 또 피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불만이 많고 억울하고 좀 비통한 심정입니다. 안정적으로 그래도 생활에 좀 전념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좀 늦어지고 그래서 1차에 빠진 분들이 좀 조정이 돼서 좀 발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분쟁 조정위가 내놓은 1차 조정안을 보면 남원 지역 수해민 1,226명 가운데 배상 대상은 고작 218명에 불과합니다. 남원과 순창, 임실 지역 수해 배상 대상은 전체 피해 주민의 15%에 그쳤습니다. 여기에 피해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양식장은 아예 배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들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벌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봄에 치어질 경제적인 것이 안 되니까 그게 너무 막막하기도 하고요. 치어 들어오면 운영비도 또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드니까 분쟁조정위원회만 지금 하루하루 믿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너무 앞이 캄캄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배상금을 국가가 52.5%, 수자원공사가 25%, 광역기초지자체가 각각 11.25%씩 분담하라고 제시했습니다. 수해 주민들은 피해 배상이 일부만 이루어진 데 대해 반발하며 재조정 촉구 등 실력 행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재생산 지수가 닷새째 1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지난 5일부터 6일 오후 5시까지 7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26명, 익산 10명, 군산 8명, 정읍과 완주 각 7명, 남원 5명 등입니다. 확진자 대부분은 앞서 감염된 가족 지인과 접촉한 이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전주의 모 초등학교와 군산 지역 군부대, 정읍의 어린이집 등과 관련한 확진자도 추가됐습니다. 전북도는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6만여 곳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시설당 현금 80만 원이 지급되며 총 지급액은 480억 원입니다. 대상은 식당, 카페 3만 3천여 곳, 이미용시설 7천여 곳, 숙박시설 2,800여 곳 등입니다. 대상자는 오는 17일부터 주소지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 대응을 위해 원격 수업 지원 시행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시행 계획에 따르면 원격 수업 여건 조성과 공정한 원격 수업 관리 지원 등 13개 세부 사업이 추진됩니다. 세부적으로는 교원용 컴퓨터 교체에 48억 원, 학생용 태블릿 보급에 8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김제 미래 희망 포럼이 김제시가 참여하는 새만금 첨단산업복합단지의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제시가 300만 세제곱미터의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설치 사업을 새만금 개발청에 제출하면서 시민 공청회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시민 알 권리를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제시장은 모든 행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제시는 새만금 개발청이 재공모한 첨단산업 복합단지 개발 사업에 5개 회사와 연합체를 꾸려 단독으로 응모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부안군 하섬 인근을 찾은 나들이객 한 명이 고립돼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지난 5일 12시 50분쯤 부안 변산면 하섬 인근 갯바위에서 70대 A씨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조개를 캐다가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자 갯바위에 고립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바닷물이 들어오는 속도는 시속 7에서 15km로 성인 걸음보다 2~3배가 빠르다며 밀물 시간 전에 나올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지역의 해상풍력 발전을 위해서는 서남해 풍력발전단지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기사인데요.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발전 방안을 연구 주제로 한 외부 연구 용역을 수행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번 연구 용역에서 전북 지자체, 학계 및 산업계의 전문가 12명의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전북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대규모 단지 착공, 해상풍력 관련 기업 지원, 배후 항만 개발 순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는데요. 실제 최근 서남해 2.4기가와트 발전단지와 어청도 이이지 인근 기가와트급 민간 발전단지 개발이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군산항을 서해안뿐 아니라 동아시아권 해상풍력 배후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조기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풍력발전으로 어민들의 생계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반대하는 등 환경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 제속도를 못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번 연구 용역에서 전문가들은 지지부진한 서남해 2.4기가와트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의 이익 공유 등을 통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선제 조건으로 꼽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6일 오후 2시쯤 정읍시 감곡면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양계장 건물이 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자세한 재산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